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야. 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운동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때 빠르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빠르게 이야기할 때요, 기준을 거리로 두면 어떤 게 빠른 거야? 같은 거리를 이동을 할 때, 그치, 시간이 덜 걸리는 거였죠. 그럼 만약에 같은 시간을 이동할 때는 훨씬 멀리 간 게 빠른 거였어. 자, 그게 이제 빠르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속력은 하고 주어지거든요. 이런 속력은 빠르기의 일종인데, 뭘 기준으로 삼은 거냐면,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요. 시간은 어떤 시간들이냐면, 이게 다 단위 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1초당 또는 1시간당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얼마나 갔는지를 비교한 게 속력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물체 속력인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운동, 그러면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거래. 자, 위치가 변하는데 위치가 두 가지 방식으로 변할 수가 있대. 어떻게? 네. 이런 식으로 위치가 같은 시간당 같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그림도 보실 거예요. 같은 시간당, 이게 지금 다중성광사진 장치라고 해가지고 같은 간격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물체를 찍은 걸 연속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요렇게 점점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지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저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 네. 어쨌든 물체가 변하는데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운동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속력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 단위 하면은 미터 퍼 세크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건 안 써요. 뭐 분 같은 건 잘 안 씁니다. 분 단위는 안 쓰고요. 보통 이걸 많이 써요. 미터 퍼 세크를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미터로 우리가 계산을 했다. 그러면 시간은 당연히 세컨드 단위가 와야 돼요. 네. 그거 이따가 시간 변화하는 거, 속력 변화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속력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그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는데 평균 속력은 뭐냐면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한 1초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시간 뭐 한 10초라고 해볼게요. 얘가 그 사이에 얼마나 일정하게 달렸는지 아니면 속력이 바뀌면서 달렸는지 몰라. 어쨌든 전체 이동 거리로 나눠주면 그걸 평균 속력이라고 잡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써줄게요, 여러분. 어떤 것도 평균 속력이라고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2초 동안 이렇게 2m 갔어. 근데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요 중간값 있잖아요. 이렇게 딱 중간값. 그쵸? 요 딱 중간값으로 요 중간값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속력을 중간값으로. 어떨 때? 이렇게 일정할 때는 중간값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구할 수 있다. 중간값. 네. 중간값 이야기하는 것도 이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른쪽 개념 속속에서 지금 일단 또 쉬어야 되니까 빨리 요것만 풀고 조금 쉴게요. 지수의 속력이 제일 빠른 거는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같은 시간 간격이야. 당연히 시간이 같을 때 이동 거리가 많은 거. 이게 지금 제일 빠른 구간이죠. 다가 빠른 구간이죠. 네. 그래서 다가 되겠고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속력은 운동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쵸? 운동하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네. 속력은 방향이 없어. 일단 속력은 X. 속력의 단위로 미터 퍼 세컨드 사용하죠. 1시간 동안 3,600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1시간이고 미터. 미터와 같은 시간 단위는 초야. 초니까 1시간을 초. 3,600초로 바꿔야 돼. 네. 그럼 3,600m를 3,600초 달렸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예요? 1m per sec죠? 1m per sec. 네. 그게 1초 동안 1m 이동한 물체의 속력과 같다라는 거지. 그치? 그다음에 마지막 3번만 풀고 쉴게 얘들아 진짜. 네. 3번 A, B, C 한번 바꿔보지. 1초 동안 25m 달린다? 그럼 그냥 25m per sec야. 자, 1분 동안 120m 걸어간다. 그러면
미터 퍼 세크로 바꾸고 싶대. 1분을 60으로 바꾸고 120m니까 얼마가 된다? 2m per sec가 된다라고 하셔야죠. 2m per sec. 잘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2시간 72km인데 미터 퍼 세크로 바꾸래. 그럼 2시간은 여러분 1시간이 3,600초죠? 1시간 3,600초니까 2시간이면은 7,200초죠? 그리고 72km는 10배 해야 되죠, 여러분? 72,000m죠? 나눠보면은 얼마입니까? 10m per se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 비교하면 누가 제일 빠른 거야, 지금? 버스,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어린이 순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네. 자, 11시 53분인데요. 12시까지 모여주세요. 너무 짧아? 충분히 쉴 수 있죠? 네. 와, 우리 재원이는 오늘 많이 쉬네. 예, 히터 틀을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운동은 위치가 변하는 걸 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운동을 기술을 할 때 다중 성광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속력은 빠르기의 일종인데 이제 빠르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채택한 거죠.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다. 근데 속력이 만약에 일정하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럴 때는 그냥 평균 속력으로 전체 시간, 전체 거리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중간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운동 중에 첫 번째 등속 운동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운동을 이야기할까? 아마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그거는 가속 운동이 되겠어요. 자, 어떨 때 등속이 되느냐? 이럴 때 등속이다. 바로 요런 경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가 등속입니다. 자,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이 없는데 그러면 움직인단 말입니까? 움직입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힘이 없을 때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요렇게 한번 기호처럼 표현해 볼까? 시그마 F라고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예림아, 일어나세요. 네, 은사가 누나 여기 옆에 그 책상을 한번 탕탕 쳐줄래? 네, 네. 어, 깨워줘. 엄청 피곤한가 봐. 네, 우리의 친구 예림이, 네, 잘 잤나요? 네. 자, 시그마 F가 0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말이야. 일종의 여러분들 때는 지금 안 배우셨어요. 이 교육 과정이 없었던 얘기인데 합력이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합력. 힘의 합력. 그러니까 이걸 안 배워놓고 보세요. 얘를 만약에 10N으로 오른쪽으로 당기는데 동시에 또 왼쪽으로도 10N을 당기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 전체적으로 힘이 작용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전체적인 힘의 합력이 0인 상태야. 이러면 얘는 지금 현재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쵸? 네. 근데 이게 보세요.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지해 있거나 두 번째는 등속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미 정지해 있던 건 계속 정지야. 근데 이미 움직이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던 애들은 걔한테 힘을 주지 않는 한 걔는 계속 간다 이거야. 그게 어디에서 그러냐면 우주나 빙판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우주에서는요, 한번 이렇게 처음에 추진력을 줘갖고 그 물체가 가고 있어 이미. 가고 있으면 그 친구는 그 어느 것도 방해하지 않는 한 쭉 간다 이거야. 우주 끝까지. 빙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찰력이 거의 없잖아요. 밀려가면은 얘가 어떤 방해가 없는 한 계속 간다 이거예요. 등속으로. 그래서 어떻다? 힘이 없으면 정지 상태에 있는 건 계속 정지고 만약에 움직이고 있던 거는 계속 등속으로 간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 등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다중성광 사진하고 표하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 요 세 개를 보면 등속이구나, 등속이구나, 등속이구나 이걸 알아내셔야 됩니다. 아, 어떨 때 등속이다? 다중성광 사진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일정하게 이동을 할 때 등속인 걸 아셔야 돼요. 특히 여기에서 거리 잴 때요. 이 뒷공무니를 이렇게 기준으로 잡았잖아? 그러면 여기서 거리가 여기로 재야지. 이걸 갑자기 이 자동차가 여기까지 갔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여기가 기준이면 여기로 재셔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 이해되시죠? 네, 4가 되는 거예요, 4. 표로 나타낼 때는 시간,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거기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또 헷갈려 하는 친구가 도대체 속력이라는 게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1초 움직였죠? 1초 움직이면요. 요만큼 4cm 이동했죠. 네. 그래서 그 구간에서의 속력을 우리가 4cm/s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렇게 표현된 거를 그래프로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1초일 때 4, 2초일 때 8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중간 점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나타나면 이거는 등속이다라는 걸 우리가 눈치채야 된다. and 뭐를 알아야 된다? 요 시간당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또한 속력이다. 기울기가 속력이다. 왜냐하면 시간당 거리, x 변화량당 y 변화량 이게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그래프는 요 기울기가 일정하다. 선생님 이거 기울기 일정한 건가요? 네, 일정한 겁니다. 지금 기울기가 변하고 있지 않죠? 기울기가 변하는 건 어떤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요런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매 점마다의 기울기가 막 변하고 있죠? 그런 게 변하는 거고, 요거 그냥 경사면 그대로 가고 있는 거는 기울기가 일정한 거. 등속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 플러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시간당 속력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속력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축에 나란하게 나와. 시간축에 나란한 이런 말 보면은 이거 등속이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나와. 1, 2, 3, 4, 5 해가지고 객관식 중에 고르는 게 나와. 그러면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이다. 이러면 아 이거 등속이야 라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속력.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단 말이에요. 시간분의 거리 해가지고 거리는 또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 면적이 그래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요 면적이 보세요. 시간 곱하기 속력 됐잖아요. 그럼 그게 뭐야? 이게 거리라는 거야. 요 면적이. 요 면적이 거리에 해당한다. 그 사실들. 자, 등속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다중성강으로 이런 식으로 표로 그다음에 그래프로 그래프 2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경우 동시에 나오죠? 딱 봤을 때 기울기가 가파르다. 기울기가 곧 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력이 더 큰 건 A다. 자, 봤을 때 같은 시간 동안 여기 면적이 더 넓다. 그러면 더 멀리 갔다. C가 속력도 빠르고 더 멀리 갔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 네, 암묵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등속 운동의 예에서 모노레일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무빙워크도 여러분들 바로 서서 그냥 쭉 가는 거 있잖아요. 특히 리프트, 컨베이어 이런 거 다 아실 텐데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는 등속으로 안 쳐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는요, 가속 운동한다라고 칩니다. 좀 빨라졌다가 살짝 늦어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일단 작동을 하면 쭉 등속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네. 4번, 5번,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평균 속력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A, B 구간이니까 구간 먼저 잡으시고요. 거리 봤더니 100cm예요. 그런데 단위가 미터 퍼 세크래요. 그러니까 1m겠죠. 그쵸? 1m 이동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초일까요? 여러분들 이 구간이 1초 간격으로 찍은 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입니다. 1m를 5초 동안 갔네요.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0.2m/s가 될 것이다. 맞추셨나요? 어, 이거 100cm로 보셨나요? 그냥? 네, 100cm로 하셨군요. 네, 20m/s 하셨나요? 네. 그다음에 5번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다.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그래서 4m/s다.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하면 된다. 20m다. 등속 운동은 모노레일, 컨베이어,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까지다. 자, 그럼 떨어지는 공은 어떤 운동을 할까요? 가속.
그 중에서도 등가속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등가속 운동은 뭘까 하고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죠. 궁금하시죠? 등가속 운동은 일종의 자유낙하 운동이다. 자유낙하는 공기 저항이 없을 때라는 단서가 붙어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즉, 공기가 없단 얘기야. 그럴 리가 있어? 어쨌든 공기가 없어. 그럴 때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질 때 자유낙하. 이를테면 이렇게 볼펜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힘을 있는 것 줘가지고 이렇게 집어 던지면은 그건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가 아니죠. 그렇죠? 내 힘이 추가된 거예요. 그냥 얘를 살짝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거. 자, 그런 게 자유낙하 운동인데요. 그 자유낙하 운동은요. 1초에 9.8m/s씩 빨라져야 된대요. 도대체 저 9.8이 어디서 왔는지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얘기했었나요? 자,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어보세요. GR 제곱분의 MM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내요. 그래 놓고 얘들아, 이건 만유 인력이야.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겨.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에요. 즉, 여러분과 지구는 지구만 여러분을 당기는 게 아니에요. 니들도 지구를 당겨. 근데 누가 끌려가죠? 왜 그렇죠? 걔가 뭐가 셀까, 지구가? 그 친구가 센 거는 사실 질량이 큰 거예요, 질량이. 자, 지금부터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요 M은요, 질량인데요. 특히 누구의 질량이냐면 지구의 질량이에요. 그리고 스몰 m은 지구 위에 있는 어떤 지구 위 물체의 질량이에요. 지구 위. 그리고 요 R은 뭐냐면 그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구하고 물체가 서로 힘을 이렇게 작용한대. 서로 같이 잡아당긴대.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야. 내가 아빠랑 같이 마주 잡고 서잖아. 빙판 위에서. 그러면 아빠와 내가 같이 손을 잡고 당기면 서로 같은 힘이 존재해. 얼마만큼 존재하냐면 아빠와 나 사이의 거리 제곱분의 아빠 질량, 내 질량 곱하기 이거는 그냥 어떤 상수야. 이걸 이퀄로 만들기 위한 상수. 상수 곱한 크기만큼 힘이 작용한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왜 둘 다 힘이 있는데 왜 하나만 끌려가느냐라고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만유인력 말고 이 얘기를 해요. 뭐냐면 플러스 알아두셔야 될 게 모든 물체는 무엇 때문에? 질량분의 힘 때문에 가속도가 발생을 해요. 이거 소위 어떻게 여러분들 많이 배우냐면 F는 ma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F는 ma? 네. 이게 자, 제가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갈게요. 우리 은석이 죽으려고 그래. 어떡해. 자, 아리스토텔레스 때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뉴턴 전에 천년 전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물체는 힘 때문에 어떤 속력이 변한다고 생각을 했어. 그게 대부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 어떤 물체가 빨라지는 거는 그 물체에 힘을 세게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건 사람이 갈릴레이야. 갈릴레이가 뭐라고 하냐면 힘만으로는 부족해.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필요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이제 갈릴레이의 어깨에 딱 올라서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뉴턴이야. 뭐라고 하냐면 자, 힘도 중요하지만 이 질량도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물체의 속력을 결정하는 거는 n분의 f 값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만약에 질량이 같아. 두 물체의 질량이 같은데 힘이 달라. 작은 힘, 큰 힘이야. 누가 더 빨리 움직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요. 예, 힘이 셀수록. 그쵸? 근데 만약에 반면에 힘이 같아. 근데 얘가 질량이 더 커. 얘는 작아. 그러면
어떤 게 더 빨리 움직일까요? 1번이 더 빨리 움직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만 따져서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결정할 수가 없고 또 요 질량과 힘을 다 따져봐야 된다. 고로 아까 보시면요. 요 F 만유인력은 지구와 물체 사이의 만유인력은 같아. 근데 보니까 누가 훨씬 커요? 지구의 질량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지구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만유인력 때문에 지구 위에서 끌어당겨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서 이 9.8이 도대체 왜 나왔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 얘네들. 짠, 상수하고 R하고 지구 질량이요. 계산하면 9.8이에요. 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저 R은요, 지구하고 물체 사이의 거리인데 일종의 그걸 뭘로 둘 수 있냐면 지구 반지름으로 둘 수가 있어. 봐봐. 지구의 무게 중심부터 다른 물체의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는 거의 지구 반지름이랑 가깝겠지, 그치? 물체를 아무리 띄워봤자 로켓 타고 날아가지 않는 이상 거의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R을 지구 반지름 6,400으로 두고 M을 지구 질량으로 두고 상수는 그냥 숫자야. 그러니까 저걸 계산해 놓은 게 9.8이 나와요. 그럼 보세요. 저기에서 F 만유인력은 9.8 곱하기 질량이래. 이거 뭐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가속도 A가 되는 거야. 지구에서의 가속도는 9.8이 되는 거예요. 와, F는 힘입니다. 아,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서 F가 힘이고 M이 질량이 돼요, 여러분. M이 질량, F는 force, 힘. M은 질량, mass. MASS. 그쵸? 네. 그래서 9.8이 나와요. 그래서 자, 이 가속도라는 거는 속력 변화량이거든요. 1초에 9.8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거야. 지구의 중량만 받을 때는. 자, 계속해서 그럼 보세요. 그래프를 따져볼게요. 그래프를 따져보시면 아까 여러분들 등속일 땐 어땠어요? 시간 속력이 이런 그림. 시간에 나란했어. 시간 축에. 근데 가속일 때, 특히 등가속이면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점점 증가를 합니다. 1초에 9.8씩 빨라져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거리가 지금 늘어나는 거거든. 그쵸? 1초, 2초, 3초당 이렇게 거리가 늘어나. 초당 거리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형태야. 시간, 거리 형태가 어떻게 나온다? 요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났다라고 하지 않아요. 일정하게 늘어났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늘어난다 하면 안 돼요. 이거 틀리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이거 나온다. 일정하게 늘어나는 건 어떤 거야? 등속일 때 그래. 시간 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건 요런 게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야. 요게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고 요건 일정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안 돼.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 풀면서 계속 적용하면서 자꾸 또 떠올려 보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일단. 질량이 만약에 다른 물체를 한번 비교해 보자. 공기 저항이 있을 때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봤죠? 당연히 얘가 천천히 떨어진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공기 저항이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물체가 다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엄청 헷갈려해. 봐봐. 얘가 질량이 훨씬 커. M1이 훨씬 커. 질량이 훨씬 커. 질량이 훨씬 큰데 왜 똑같이 떨어질까? 자, 질량이 크다고 똑같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어느 시대 때 사고방식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단순하게. 질량만 보거나 힘만 생각하면 안 돼. 질량분의 힘을 따져야 된다고. 자, 보세요. 얘가요, 지금 질량이 큰 만큼 뭐도 크냐면 힘도 커. 중력도 크다 이거예요, 중력. 중력이 왜 커졌을까요? 중력은 똑같지 않나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인데? 봐봐. 너희들 중력은요, 뭐 때문에 생기냐면 만유 인력 때문에 생기지. 그치? 보세요. 질량, 지구의 질량은 그대로지만 물체의 질량은 그때그때 바뀌겠죠. 그쵸? 질량, 물체 질량이 커지면 만유인력도 커져. 즉, 만유인력이 커지면 중력이 커지는 거야.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커져. 보세요. 얘가 큰 만큼 이것도 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요 비율 대 요 비율이 항상 얼마로 같다? A 값으로 같다.
그 A 값이 9.8로 같다라는 거야. 음. 그게 공기 저항이 없을 땐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공기 저항이 있을 때 왜 천천히 떨어져요? 자꾸 공기 저항이 이 깃털에 더 크게 작용을 하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중력의 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왜 나왔어요? n 곱하기 9.8이 왜 나온 거다? 만유인력에서 나온 거다. g r 제곱분의 m 곱하기 m이라 이거야. 네. 여기가 여기 9.8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무게는요. 중력이에요, 중력. 질량과 무게 달라요. 질량은 그냥 고유한 물체 양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약속을 해놓은 거야. 1g을 요만큼으로 정해놓지 하고 약속했고 그거를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라 이거예요. 얼만큼? 9.8g per 제곱센티미터이거든요. 이거 이제 9.8 뉴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마지막 등속 운동은 어떤 거? 시간당 속력이 일정한 거. 자유낙하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점점 증가를 하긴 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거죠. 일정하게. 네. 요거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 실험해 볼 거거든요. 요게 뭘 의미하는지 같이 실험해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요거 다음 주. 다음 주가 없구나. 우리 이제 내신하러 가는구나. 우리 7번부터 한번 풀어 볼게요. 네. 7, 8, 9, 10. 지금 오늘요? 오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다? 어디요? 여기서 잠깐 하면 좀 걸리겠네. 못하겠네. 네, 거의 못하겠다. 네. 103 쪽 하시고 거기 이어서 풀어야 되겠네요. 매치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서 내신 숙고하고 실험하고 맞아요. 한 달 동안 시험 공부를 근데 너한달 내내 하진 않잖아. 놀 것도 놀잖아, 너희. 나 다 알아. 왜? 당연히 있죠. 맨날 바로 직선 한국에 나가야 돼요. 네. 자, 7번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 자, 지구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 이동한다.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이동을 한다. 자,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늘어날 때 거리도 일정하게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요런 그림이거든요. 시간당 거리가. 그럼 이거는 등속 운동이에요. 자유낙하는 등속이 아니라서 요런 형태 돼야 되거든요. 시간 거리가. 네, 틀린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네, 중력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 일정하게 증가하죠. 9.8씩, 그쵸? 1초에 9.8m/s씩 증가합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같은 높이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골프공이 먼저 도달하지 않아요. 동시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실험이요? 저건 못해요. 진공 상태를 못 만들어서. 8번. 세로축 A. 지금 1초에 9.8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2초면 19.6m/s가 되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ABC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의 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력은 만유 인력 때문에 생기죠. 그리고 질량의 9.8배씩 늘어난다. 그런데 만약에 질량이 2, 5, 10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력도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2대 5대 10이 되는 거죠. 어, 비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속력 변화의 비, 낙하시키고 있고 공기 저항을 무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속력 변화는 항상 얼마가 된다? 9.8이죠. 그렇죠. 1대 1대 1입니다. 똑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0번에 1번 가는 공기 중에서일까요?
진공 중이죠. 나는 공기 중이죠. 그쵸? 나에서는 당연히 쇠구슬이 먼저 도달을 합니다. 가에서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 여러분 중력은요. 쇠구슬이 여러분 질량이 크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맞아요. 달라요. 중력은 달라요. 하지만 속력 변화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도 다르고 질량도 다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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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부피당 질량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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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항상 그런 거 부력의 의미죠. 저항, 공기 저항이 부력과 비슷한데 부력은 일단 그 부피가 넓으면 부력이 커지긴 하지만 얘가 밀려 내려오는 건 얘한테 해당하는 그 질량이 커버리면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부피당 질량이 제가 적어가지고 공기 저항을 더 계속해서 받는 거죠. 깃털에 받는 중력의 크기는 어디서 더 클까요? 이거 정답 뭐라고 했어? 4번에? 오, 이거 같다라고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얘, 그 보세요. 깃털이 받는 중력은요. 그냥 깃털 질량에다가 9.8이에요. 이거는 저항이 있든 없든 똑같아. 어. 중력이 얘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얘가 중력이 더 커서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 한번 해보자 했거든요. 여러분 2번, 3번 여기 표 보시고 속력 구하시고 이동한 거리 구해 보시는 거예요. 등속 운동. 여기 있는 2번, 3번은 등가속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중력이 큰 거 한번 찾아보시고 속력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유제 1, 2, 3, 4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유제 1, 2, 3, 4는 제가 한번 답 어떻게 체크했는지 좀 돌아다니면서 볼게요. 하고 다 했다. 내신숙숙 하세요. 내신숙숙에 중요하세요. 아시겠죠? 중요까지 먼저 한 사람 내가 보내줄게. 알겠지?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것들은 다 하셨나요? 요거? 요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답 맞춰드릴게요. 불러드릴게요. 104페이지. 네. 지금 3번, 2번은 2m per sec고요. 3번은 20m입니다. 2m per sec 20m. 네, 넘어가서 여기에 2번은요. 중력 크기 네, 일단 쇠공이고요. 10초 후 그다음에 98m per sec로 갔습니다. 아예 갔다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답은 대략 맞추셨는데요. 그쵸? 유제 1번이 5번이었거든요. 이해되시죠? 아마 틀리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 이런 경우라는 거야. 여기서 평균 속력 물어보면요. 속력이 이렇게 일정하면 당연히 만약에 이렇게 일정하다. 그럼 속력은 평균 속력도 계속 20이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났다. 그럼 그냥 무조건 요 절반. 그게 평균 속력이에요. 이 절반이 평균 속력입니다. 그래서 A, B가 같고요. 그다음에 A는 5초 동안 100m 이동한다. 요 면적이거든요, 여러분.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사실은 지금 그 얘기 해드릴게요. 선생님 때는 보세요. 여러분 원래 속력이 V는 T분의 S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그냥 단순히 속력이 일정할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이다. 그래서 거리는 VT다 할 수 있는 거는 속력이 일정할 때나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하고 있잖아요. 이거 원래 공식이 뭐냐면 선생님 때는 이렇게 배웠어.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걸 배웠어. 이게 등가속도 운동 법칙이야. 근데 너희는 안 배워. 왜? 포기할까 봐 안 가르친다고. 그러면 이걸 너희들 어떻게 접근해야 돼? 그냥 이게 여기 있는 면적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속력이 변할 때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만약에 그래프를 안 주면 너희가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저렇게 면적을 구해야 돼. 지금 약간 와닿진 않으시겠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요 공식에 의해서 나온 요 그림이 답이야. 요게 이동거리야. 그래서 5초 동안 100m 이동한 거 아니죠. 왜냐면 절반 나누니까 50m여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평균 속력은 같고요. 모양이 지금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떨어지는 거는 A처럼 되지 않아요. 떨어지는 건 오히려 점점 빨라지잖아요. B처럼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A에서의 물체 이동 거리 일정하게 증가한다. 뭔가 증가했지만 이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 거고 이거 그래프로 한번 시간당 이동 거리로 한번 그려볼게. 시간당 거리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느낌이야. 그럼 A 구간은 이렇게 되죠? B 구간은 어떤 줄 알아? 18 가지고 지금 면적이 거리잖아요. 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이런 느낌이야. 얘는 지금 속력이 점점 감소하죠?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돼요. 되게 특이한 느낌으로 그려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기억에서 A의 물체 이동거리 일정하기가 아니라 증가는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은 사실 몰라도 돼. 근데 제가 차이를 두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B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 지금 18일로 일정하잖아요. 18이죠. 이동 거리, 요거 다 면적 구하시면 돼요. 그냥. 예, 사다리꼴 면적이 126m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어요. 네, 네네. 네. 어, 출력 탄탄 이거거든? 잠깐만. 응, 응. 그러게요. 잠시만요. 어, 어.